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게 되고, 너무 행복을 추구하면서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너무 기쁨을 추구하면서 애쓰고 또 안 됐을 때 낙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평온한 그런 네, 안녕하세요.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는 저자 이상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거나 그럴 때 어떤 호르몬 변화가 오는지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고요.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 관리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응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이에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을 그 상황에 맞춰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장도 빨리 뛰게 만들죠. 심장 빨리 뛰니까 불안해지네? 그게 아니고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거나 빨리 뛸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근육에도 힘을 주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 이 하는 역할이, 아드레날린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 상황과 잘 부딪혀서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역할입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긴장돼서 두근거리는데 이거 좀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약으로도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라는 약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 차단제 약입니다. 이 교감신경 차단제 약을 쓰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천천히 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공연을 연주를 하는 사람이 가슴 두근에 떨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경우는 베타 차단제를 아주 소량만 먹더라도, 하기 전에 먹더라도 심장이 편안해지면서 그것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미있는 것이 긴장되면 자기 가슴 뛰는 거에 더 놀래가지고 더 긴장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계속 분비되다 보면 우리 몸은 지쳐버리겠죠. 탈진되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아주 원래 꼭 필요한, 우리가 생존에서 꼭 필요한데 너무 과해지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되죠. 두 번째는 천천히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코티졸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즉 에너지 대사라든지 면역 체계에 관계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라든지 그런 거 도와주면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보면 계속 장복하면 좀 어떨까? 이거 먹으면 좋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동그랗게 되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게 되고, 이걸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골다공증도 더 심하게 오게 되고 여러 몸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도 과해졌을 때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과해졌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잘 조화를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한쪽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한쪽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물주가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행복 호르몬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들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세로토닌은 이런 호르몬에 작용하면서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아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거 갖고 결국 약을 만들어요. 항우울제의 가장 중요한 약이 이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들이고요. 세로토닌이 분해되지 않게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하는 약들, 그런 약들이 항우울제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는다고 꼭 고혈압 걸리진 않잖아요. 달게 먹는다고 꼭 당뇨가 걸리진 않잖아요. 물론 당뇨 환자가 달게 먹는다든지 혈압 환자가 짜게 먹는 건 좋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걸리진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깨졌을 때 이 고혈압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당을 조절하는 물질이 깨졌을 때, 이 조절 시스템이 깨졌을 때 당뇨가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는 좀 이렇게 업하는 마음이 있고 다운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뇌 감정 조절 물질인데, 그 스위치가 깨져버리면은 우리가 기분 우울할 때 친구랑 그냥 차 한 잔 마실까, 맥주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해결이 된다면 그건 우울증이 아닐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은 그걸 조절하는 물질로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항우울제라고 설명드립니다. 도파민은 부족하면 파킨슨병 같은 것도 일으키고요. 이것 시동 호르몬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또 너무 과했을 때는 조현병이나 강박증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또 하는 역할 중에 보상에 대한 쾌감을 많이 해서 보상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운동한다든지 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걸 도파민에서 작용하는 건데, 그런 일상생활이 아니고 어떤 물질들, 술이라든지 또 담배라든지 마약 같은 물질들이 있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한 저거는 굉장히 강력하면서 거기에 자꾸 중독이 돼버리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독 부분에서 또 게임 중독이라든지 핸드폰 중독, 또 도박 중독 같은 것도 이 도파민과 관계돼요.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또 얘기하죠. 또 세 번째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옥시토신은 어떤 거냐면 아기를 안고 엄마가 젖을 빨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사람은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굉장히 편안감을 느끼죠. 그때 분비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로토닌, 또 도파민, 옥시토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스트레스 호르몬과 반대 행복 호르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행복을 두 가지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요. 하나는 행복을 부사로서 행복과 명사로서 행복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사로서 행복으로 한다면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추구하다 보면 행복이 달성되기도 하지만 달성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또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쓰잖아요. 아까 애쓴다는 건 뭐라 했죠? 애쓴다는 건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애쓰게 돼요. 만약에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란 것이, 건강을 막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무리해서 건강 해치는 경우도 있죠. 그냥 건강하게 걸으면 되는데 내가 건강을 하려고 막 너무 달리고 수영하고 잠 안 자면서 다른 걸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문제가 발생되고, 또 좋은 약이라고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많이 먹다 보면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명사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부사로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에 초점 맞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나누면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그런 거 얘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 행복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뭔가 공허해지거든요. 또 막 기뻤다가 또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평온한 상태가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의 반대말은 뭘까요? 전쟁과 평화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평화가 떠오르겠지만, 어쩌면 전쟁과 평화, 전쟁의 시끄러움, 어쩌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우리가 인간이 더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을 추구하면서,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너무 기쁨을 추구하면서 애쓰고 또 안 됐을 때 낙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평온한 마음들, 고요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는데 좀 더 신경 쓰면 어떨까. 그것이 아까의 상태에 시끄럽고 시끌벅적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우리 현대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너무 많거든요. 반대로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몸을 만약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뭔가 옹색해 보이죠. 그리고 제 자신도 뭔가 죄지은 것 같고 뭔가 자신감은 없게 됩니다. 제가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있게 되면 굉장히 거만해 보이지만 젖소서는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스 자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뒤를 쭉 하면서 편하게 있는 자세, 어깨 쭉 펴고 있는 자세들은 그런 자세들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이렇게 수류 있는 자세보다는 가급적 좀 편안히 몸을 뒤로 제쳐 있는 자세를, 가급적 내 스트레스 받는다 했을 때 자세부터 한번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자기 자세를 한번 보시면 어느 순간 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귀와 어깨가 가급적 멀리 돼 있고 편안히 축 늘어뜨린.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근막 통증 증후처럼 통증도 유발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릴렉스된 자세를 자꾸만 유지시키는 자꾸만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얘기했지만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체온을 스스로 올릴 수 있나요?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 내 체온 좀 올려야 되나요? 즉 맥박이나 온도 같은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율신경 계통인데, 재밌는 것은 딱 한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은 참 재밌는 게요. 호흡은 평생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 계통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인데, 근데 희한하게 스스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럴 때 호흡을 얘기하는데요. 호흡을 얘기하면 저는 꼭 저희 환자들 이렇게 불안해하시거나 스트레스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드려요. 요새는 그 공황장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유명 탤런트들 공황장애시고, 그러니까 패닉, 공황장애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공황장애 환자분은 이 극심한 불안 상태의 끝입니다. 극단 상태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숨이 멈출 것 같다고 느끼세요. 그럼 저랑 한번 공황장애 환자 돼 보실래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한번 같이 공황장애 환자 한번 돼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과업이 일어나요. 숨이 멈출 것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숨이 멈출 것 같으면 숨 막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쉬어야 돼요. 그리고 멈추지 못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쉬어야 돼요. 저를 한번 3번만 쉬어볼게요. 이렇게 쉬게 됩니다. 들여 마시고 멈추지도 못하고 바로 내쉬는데, 내쉬면 충분히 못 내쉬고 다시 들여 마시고 이렇게 됩니다. 3번 쉬어볼게요. 제가 공황장애 환자처럼 쉬어볼게요. 이러면 저도 지금 숨이 멈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 숨 차서 왔어요, 숨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산소 포화도가 100이 넘어요. 100% 넘게, 너무 과학 산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숨을 쉬면 되겠네요. 어떻게 숨을 쉬면 될까요? 반대로 들여 마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들여 마신 다음에 약간 하고 쉬는, 멈춘 게 아니고 들여 마신 다음에 약간 머무르고 내쉬는 걸 좀 길게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얘기할 때 주로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강조할 때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3번 정도 쉬어볼까요? 같이 쉬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3번 쉬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럼 아까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흡법이고요. 지금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편안해지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천천히 숨 쉬는데, 숨 쉬고 막 숨쉬는 거지. 약간의 좀 퍼즈, 멈춤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이 멈춤이란 건 이 아니고요. 다 들여 마신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머물렀다가 내쉰다는데, 내쉴 때도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들이쉬는 것만큼 혹은 들이쉬는 것보다 좀 길게 내쉰다는 기분을 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호흡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방법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은 눈을 감고서 자기 숨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자기 숨소리 들어볼게요.
자기 숨소리를 들으려고 시도해봤던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너무도 교감신경에 지친 우리 일상들을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일상을 바꾸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자세도 좀 더 릴렉스 시키면서 편안한 자세 취하시고, 호흡도 가급적 공황장애 반대편인 좀 더 멈춤도 있고 내쉬는 것도 긴 호흡을 하시면서 가끔은 자기 숨소리를 들어보시는 습관이 된다면 약간의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죠. 여러 가지 전쟁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뉴스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교감신경에, 너무 긴장신경에, 긴장 모드에서 사시지 마시고요. 가끔은 이 이완 모드, 부교감신경 모드로 넘어가시는 것들을 자꾸만 습관화된다면 여러분들 생활이 조화롭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